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인혜입니다. 명품학교 제주대 명문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특강을 시작하면서 저와 관련된 퀴즈를 내고자 합니다. 질문은 객관식이고요. 제가 문상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질문은 이인혜 교수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잠깐요. 미국 뉴욕, 일본 고베, 북한 평양, 제주 선을, 미안합니다. 오지선다형입니다. 충북 청주. 예, 너무 많은데 우리 앞에 있는 학생. 5번 충북 청주요. 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5번 충북 청주요. 예, 5번 충북 청주가 맞습니다. 3개가 더 남았어요. 3개가 더 남았으니까 서로 우리 소통하면서 강의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항공사에 전화를 하면은 항공사 직원이 제일 먼저 질문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어디 갑니까? 맞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첫 번째 물어볼 것은 어디로 가십니까? 또 어디서 출발하십니까? 하고 물어볼 것입니다. 오늘 진로 특강을 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 사회라고 하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서는 진로를 계획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어디서 출발할 것인가 하는 그 시작점을 알지 못하고서는 진로를 계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 바로 나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살짝 미래 사회를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죠? 아이언맨? 어벤져스 2에 나오는 울트론입니다. 인공지능이죠. 사실 저는 1000만이 넘은 어벤져스 2를 재미있게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울트론이 등장할 때 충격을 느꼈습니다. 미래 사회는 인간이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 어떤가요? 인간과 동물의 소통 보이십니까? 멋지죠? 예, 인간과 동물은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마치 인간과 동물이 살아온 것처럼 미래 사회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요, 2045년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보다 앞선다고 합니다. 얼마 후입니까? 예, 30년 후. 여러분들 모두 살아계실 때고,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되기 전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보다 더 높은 이런 시대를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미래 사회는 어떤 사회냐? 인간과 동물이 그리고 인공지능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미래 사회의 특징 몇 가지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미래 사회는 소셜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인간이 언오프라인으로 완전히 공동체를 이루는 이런 망을 형성한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정치적으로 볼 때는요, 오늘날과 전혀 다른 집중 민주주의 시대가 되어집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자정부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과학적으로 볼 때는 IT, ET, NTCT, ST 이 융곡파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화성에서 또는 우주 멀리 갤럭시에서 인공지능과 또 외계인과 함께 사는 그런 공존의 시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과 에너지, 자원의 고갈이 아마 해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식량 부족이나 사회적 불평등, 또 생태 재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시대죠. 대단히 희망적이고 또 기대가 되시죠? 이런 사회가 미래 사회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기계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인간을 중심한, 인간을 초점에 둔 이런 사회가 되어지는 것이 미래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넘버원 시대는 이제 지나가는 것입니다. 넘버원 시대는 무엇이냐? 더 베스트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경쟁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최고의 그야말로 우수자를 뽑는 것이 경쟁사회입니다. 그러나 미래 사회는 only one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유니크한 존재이고 유일한 존재이고 독창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사회가 미래 사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단히 기대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는 정말 인공지능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간성을 발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데 초점을 두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제주도가 보물섬 가운데 보물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속담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어디로 보내죠? 서울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제주도 고향부 잘 아시죠? 예. 고씨들이 전 세계로 보낸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고르바초프예요. 고르바초프가 고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부시가 보낸 사람은 또 누가 있겠습니까? 예, 미국의 부시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제주가 낳은 인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주는 인재의 섬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미래 사회의 삶과 일은 어떨까요? 나는 왜 살죠? 물으면은 글쎄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확실하게 없을 때 사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될 많은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는 태도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진로를 계획할 때 중요한 것이 나는 왜 살지? 어떻게 살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실은 약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다행히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좋죠? 그럼 행복이 뭘까요? 행복이란 삶 전체에서 한 인간이 느끼는 보람과 만족감입니다. 따라서 행복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경제적 안정이고, 세 번째는 자아실현을 위한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일은 뭐냐 하는 것이죠. 일이 뭘까요? 돕는 거.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일이란 자신에게나 또는 남에게 가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활동이다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은 나와 남을 동시에 돕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행위가 일입니다. 따라서 일이고 삶이고 살아가는 것이 일하는 것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왜 하느냐 하면요, 일은 쉽게 얘기하면 생계 유지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일을 하는 이유는 사실 빵만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이유는 자아 실현의 길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일을 하는 이유는 남과 관계를 맺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적인 문제인 진로에 관해서 얘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을 바탕으로 볼 때 진로가 뭐냐 하는 것이죠. 진로는 한 인간이 일생을 통해 걸어온 여러 가지 일들의 총칭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커리어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로 계획을 해나갈 때 진로를 얘기한다면 행복한 삶을 위해 자신의 적성, 소질, 흥미, 환경을 고려해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실천 가능한 인생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진로 계획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모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따라서 진로 계획을 다른 얘기로 한다면 이미 제가 질문한 것처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미래 사회에 대한 진로의 관점을 잠깐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통 사회에는 진로 환경이 대단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하나의 직장을 선택해서 내가 평생 직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나 미래 사회는 진로 환경이 대단히 다이나믹합니다. 변화무쌍하다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하나의 직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없고 다양한 조직 속에 여러분들이 근무하게 되거나 또는 한꺼번에 많은 직장을 동시에 근무하는 다직종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평생 직장의 시대가 아니라 평생 직업의 시대입니다. 또한 전통사회의 성공의 의미는 아마 계속 수직적으로 승진하는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래사회는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적인 만족에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은 첫 번째 단계 비전 세우기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요? 예, 꿈찾기가 되겠습니다. 꿈이란 무엇이죠? 밤에 꾸는 꿈이 아니라 낮에 꾸는 꿈을 얘기합니다. 꿈이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무척이나 행복하고 기쁠 것 같은 무엇입니다. 모든 나의 소망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이 기쁜 이런 것이 꿈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꿈은 인생에 있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누가 꿈을 이뤘다면 굉장히 부럽죠. 어떤 때는 질투까지 난다니까요. 꿈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꿈은 기뻐서 가슴 뛰게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그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꿈을 향한 길은 마치 여러분이 혼자 처음으로 여행을 떠날 때 느끼는 설렘감 있죠. 무엇인가 찾고자 하고 기다리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꿈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꿈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은 나에게도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힘을 보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지칠 때 꿈을 생각한다 한다면 바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꿈찾기라는 것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로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바로 꿈찾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꿈찾기는 곧바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다 하는 것이죠.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꿈을 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재능이 뭐고 특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꿈을 찾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언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세 번째는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어떤 가치를 놓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한 대답이 있을 때 내가 돈을 번다면 사회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하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제가 잠시 정말 좋아하는 스티브 잡스의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did go to college, but I naively chose a college that was almost as expensive as Stanford. And all of my working class parents' savings were being spent on my college tuition. After 6 months, I couldn't see the value in it. So I decided to drop out and trust that it would all work out okay. And much of what I stumbled into by following my curiosity and intuition turned out to be priceless later on. Let me give you one example. Reed College at that time offered perhaps the best calligraphy instruction in the country. Throughout the campus, every poster, every label on every drawer was beautifully hand calligraphed. Because I had dropped out and didn't have to take the normal classes, I decided to take a calligraphy class to learn how to do this. I learned about serif and sans serif typefaces, about varying the amount of space between different letter combinations, about what makes great typography great. But 10 years later, when we were designing the first Macintosh computer, it all came back to me. And we designed it all into the Mac. It was the first computer with beautiful typography. If I had never dropped in on that single course in college, the Mac would have never had multiple typefaces or proportionally spaced fonts. And since Windows just copied the Mac, it's likely that no personal computer would have them. 멋진 연설이죠? 배운 것이 좀 있습니까? 저에게 대단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중퇴하고 자기가 원하는 과목들을 들어가면서 꿈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었던 과목의 내용들, 리즈 칼리드에서 아름다운 글자체를 배우게 되고 이 배운 내용들이 결국은 맥킨토시라는 첫 번째 컴퓨터를 만들 때, 그리고 오늘 애플사의 노트북에 있는 아름다운 서체를 만들 때 활용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점처럼 보였던 것이 선으로 연결되어져서 내가 오늘 하는 일이 미래 모두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스티브 잡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작이 무엇이었다고 얘기합니까? 그 시작이 그렇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호기심과 직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찾아 나갈 때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될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꿈이 없다고 하지 말고 바로 여러분들의 호기심과 직관을 바탕으로 그 꿈을 찾아 나가고, 그리고 그 꿈들이 마침내는 미래에 분명한 구체적인 내용들로 연결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학생들한테 꿈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요, 모르겠는데요, 대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꿈이 없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학생들도 있죠. 그들은 행운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꿈을 찾고 있는 학생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부류 가운데 어떤 부류에 속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호기심을 갖고 직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의 꿈을 찾아 나갈 때 그 꿈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꿈이 없다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직업 흥미 검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더불어서 독도에 MT를 간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재미난 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할을 좀 나누어서 함께 일하는 게 좋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은 다음의 역할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자, 옆에 있는 친구하고요, 같이 서로 상대방의 역할을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물어보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또한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1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대단히 진지하시네요. 자, 첫 번째 텐트 세우기 그리고 장비 담당을 선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자, 여러분들은 현실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은 자연이나 야외, 기계, 건설 등의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꿈을 꾸어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종사, 운동선수, 공학자, 기술자, 정비사가 될 가능성이 크죠. 자, 두 번째 날씨, 교통, 독도에 대한 정보 탐색을 선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상당히 많군요. 이런 분들은 탐구형입니다. 여러분들은 과학적인 또는 지적인 탐구를 즐겨하는 사람들이죠. 예, 학문적인 조사 연구나 의학시설, 컴퓨터 관련 분야에서 일을 찾으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자, 화학자, 생물학자, 인류학자, 그리고 물리학자 등이 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MT 기간 중에 오락 프로그램 담당을 선택하신 친구들이야. 그래도 상당히 있네요. 여러분들은 예술형입니다. 예술적 자질이나 자기 표현의 기회를 매우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음악, 미술, 드라마 등의 창작 활동이나 박물관 등에서 일을 찾으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용가, 음악가, 화가, 소설가, 디자이너, 예술가 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넷째, MP 현장에서 아픈 친구 돌봐주기 선택한 친구들이요. 2개 선택했어요? 3개를 선택했어요. 좋습니다. 그 가운데서 계속 꿈을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형은 사회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함께 일하며 사람을 교육하거나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교육훈련, 카운슬링, 레크레이션 분야에서 일을 찾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담가, 사회복지가, 간호사, 유치원 교사 또는 저처럼 교수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다섯 번째, MT 총계획 수립 및 진행을 선택한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그것도 선택했어요? 예,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진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성취나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남을 이끌고 영향을 미치며 관리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기업 경영이나 세일즈, 정치 분야에서 일을 찾으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 기업 경영인, 판사, 영업사원, 보험회사원 등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용 정산이나 또는 자료 정리를 선택한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계시네.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통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확성을 요구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금융기관, 회계사무소 또는 대기업에서 일을 찾으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사, 공인회계사, 은행원, 격리사원, 감사원 등을 생각해 보면 좋겠죠. 이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찾아내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 갈 수 있는 근거를 찾기는 좋은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꿈이 없다거나 또는 꿈을 모른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꿈 찾기를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호기심과 직관을 따르라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오늘에 충실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작은 점들이 connect the dots, 하나의 섬으로 연결돼서 미래 여러분의 꿈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열정 갖기, 꿈 그리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열정 갖기, 꿈 그리기. 열정이라는 것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습니다. 뜨겁죠? 움직이고 있죠? 에너지를 발생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그래서 열정은
개인의 행동을 목표로 이끌어가는 내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은 목표 성취를 향한 노력의 강도, 방향, 지속성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열정을 갖게 되면은 목표를 향해 여러분들이 동력을 얻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정 갖기를 꿈 그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사 그리다의 명사는 그림이죠. 그럼 그림은 그리움과 같을까요?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리워하죠. 그리워하는데 지금 수업 때문에 만날 수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한다는 얘기가 그린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려요? 맞습니다. 생각으로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연필로 그립니다. 그래서 그림은 그리움이고 그리움 속에는 뜨거움과 움직임과 그리고 에너지를 발생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열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일을 찾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을 찾아갈 때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세 번째 문제를 드립니다. 준비하십시오. 세 번째 문제는 학생의 진로 결정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부모, 연예인, 선생님, 저명인사, 친구. 예, 가운데 학생이요. 예, 연예인 아닌 것 같은데요. 맨 앞에 있는 학생. 부모님 맞습니다. 받았어요? 잠깐만요. 이거 아껴놓고 쓸게요. 그럼 자, 부모나 가족에 끼치는 영향이 무려 28% 가깝습니다. 부모의 기대는 누구의 기대예요? 난미, 나의 기대가 아니라 부모의 기대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율성을 자기들에게 분유하고 그리고 지지와 지원하는 것이 부모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로는 누가 결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데 또한 조심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로를 탐색하거나 계획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근시적인 설계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원시적인 설계법이 됩니다. 근시적인 설계법은 현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대단히 현실적이고 현재 중심적입니다. 따라서 단계적이라고 할 수 있죠. 조금 어려운 얘기로 하면은 진로 결정론적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진로를 결정해놓고 그것에 맞춰가는 방법이 근시적인 설계법입니다. 그러나 원시적인 설계 방법은 예측 가능한 미래에서 출발합니다. 나에게 동기를 부여하면서 설계하는 것이고 그리고 종합적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로 하면은 진로가 발달되어져 가면서 마침내 여러분들이 꿈을 찾고 그 꿈으로 직업과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쉬운 방법은 근시적인 설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이 있다면은 저는 원시적인 설계법을 선택해서 저는 불가능에 도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스티브 잡스의 동영상을 잠깐 들어봅니다. I'm pretty sure none of this would have happened if I hadn't been fired from Apple. It was awful tasting medicine, but I guess the patient needed it. Sometimes life's going to hit you in the head with a brick.
Don't lose faith. I'm convinced that the only thing that kept me going was that I loved what I did.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And that is as true for work as it is for your lovers. Your work is going to fill a large part of your life. And the only way to be truly satisfied is to do what you believe is great work. And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is to love what you do. If you haven't found it yet, keep looking and don't settle. Don't settle. Keep looking, don't settle. 무슨 말이죠? 열정적으로 찾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세운 애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해고당한 그 기간 동안에 스티브 잡스는 가장 창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스티브 잡스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장 창조적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물론 해고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룬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좋아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정을 갖고 창조력을 발휘하고 마침내는 다시 애플사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 일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일을 찾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찾습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걸 열정을 갖고 직관과 호기심에 그리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서 찾으면 될 것입니다. 20년 후 여러분의 꿈을 자신의 명함으로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상상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명함을 미리 만들고 여러분 속으로 한번 그려보라는 거죠. 아까 그 열정의 의미처럼 한번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타인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결정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하되 최선의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선택은 최고의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최선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현실의 가능성을 놓고 여러분들의 꿈과 타협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는 진로 계획을 놓고 실천하기입니다. 이것을 저는 꿈 이루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실천하기. 꿈 이루기. Very good.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저에게 주신 말입니다. 꿈만 꾸다 망한 사람은 많아도 실천하다 망한 사람은 없다. 꿈꾸다 망한 사람은 많다는 겁니다. 이 꿈 저 꿈 꾸다가 그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스티브 잡스 얘기처럼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서 내 작은 꿈을 키워가고 실천을 옮길 때 성공한 사람은 많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꿈과 생각은 행동의 씨앗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히는 것은 행동과 실천이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처음 찾아오는 생각을 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연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 생각하면은 첫 번 생각한 것들이 대부분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도 그렇죠? 예, 고치면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처음 드는 생각을 끝까지 실천하는 이런 노력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옳다고 생각하면은 즉시 실천하는 이런 훈련들이 여러분들이 꿈을 이뤄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결코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꿈을 기르기 위해 무엇보다도 가슴과
영감을 따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스티브 잡스의 동영상 마지막 부분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Stay hungry, stay foolish. 예, 언제 들어도 멋진 연설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배우셨는가요? 용기. 그렇습니다. 스티브 잡스에게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그야말로 가슴과 영감을 따르는 용기가 스티브 잡스에도 필요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카이스트 윤태성 교수는 용기를 5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용기는 무엇인가 하면 흔들리지 않을 용기입니다. 따라서 흔들리면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죠. 흔들리지 않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을 원하는 대로 디자인할 용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미 얘기 드렸죠. 다른 얘기로 하면은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꿈을 키워나갈 때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 번쯤 방황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제가 유학을 간 것은 33살이라고 했었죠. 젊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많은 다른 일을 하다가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용기를 가지고 미국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한 번쯤 방황하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2가지는 행복을 선택할 용기와 더 큰 세상을 펼칠 용기들이고, 이런 용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하기 그리고 꿈 이루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 한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찾은 꿈을 계획하고 계획한 것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 로드맵을 만들고 나의 삶의 청사진으로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대단히 장기적인 것이죠. 인생 전체를 놓고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와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과정은 7단계로 얘기할 수 있고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삶의 목적을 설정하는 단계가 됩니다. 삶의 목적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꿈찾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삶의 목적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바로 꿈 그리기 단계이죠. 따라서 꿈을 그릴 때는 장기 목표, 중기 목표, 그리고 단기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 목표와 중기 목표는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여러분들이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나 단기 목표는 연간 계획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3단계는 무엇이냐? 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진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가 바로 꿈을 이루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진로 계획은 연간 계획을 월간 계획으로 세우고요. 그리고 주간 계획, 그리고 일일 계획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 단계는 계획을 그렇습니다. 실천하는 단계가 되겠죠. 다섯 번째 단계는 그 계획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가를 바탕으로 미비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보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6단계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그리고 수정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께 열정을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을 놓고 타협하라고 얘기했었죠. 타협한다는 얘기가 무엇이냐? 바로 이 수정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실 가능성을 놓고 목표를 재확인하고 수정해서 이것을 7번째 단계인 진로 계획으로 다시 수립하는 피드백으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할 때
여러분들이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예, 목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목표를 수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7가지 단계를 여러분들이 거쳐 나가면은 대단히 중요한 과정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진로를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수첩이 저에게는 대단히 황금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이 수첩을 봅니다. 연간 계획을 살펴보고 그리고 하루에 할 일을 살펴보고 주간 계획을 검토하죠. 이 수첩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제 생활이 꿈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이와 같은 진로 로드맵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들이 꿈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이 강연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문제 4번째입니다. 마지막 카드 제가 활용합니다. 여러분들, 진로 계획의 3원소가 무엇이죠? 남학생 한 사람, 예. 비전, 열정, 실천! 맞습니다. 박수 한 번만 해줄까요?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가를 놓고 에머슨이 쓴 시입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아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평생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 바로 이것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단 한 사람이라도 숨쉬기 편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공이다. 오늘 제주의 명문고 세고에 와서 특강한 보람이 상당히 큽니다. 이제 여러분은 닥치고 하는 공부보다는 꿈을 찾는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꿈을 찾고 꿈을 그리고 꿈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꿈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비전이랑 실천이랑 열정을 가지고 하면은 잘 된다는 걸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꿈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고 더 열정을 가지고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의 듣기 전까지는 제가 막 그냥 꿈만 꾸고 있었는데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목표를 세우는 방법을 배우고 제 진로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아요. You're looking straight into my eyes. I see you standing over there. I take it step